마흔이 넘으면 얼굴을 책임지라 하지요. 나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얼굴은 네가 살아온 공사 현장의 도면이다. 젊은 날 나는 새벽마다 소 한 마리를 몰고 다녔고 장담하건대 그때의 햇빛, 땀, 꾸중, 간청이 내 얼굴에 선을 그었습니다. 비아냥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보면 그가 오랫동안 방어로 먹고 산 현장을 지나왔다는 걸 압니다. 눈빛이 늘 흔들리는 이는 불확실한 계약서와 싸워온 사람일 수 있어요. 무표정은 냉담이 아니라 감정을 줄이는 생존 습관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얼굴만 보고 사람을 단정하는 건 현장도 안 가보고 완공 검사를 치르자는 격입니다. 사람은 대화로 들어가 보고 그의 시간 속을 걸어봐야 익힙니다. 나는 관상 같은 걸 믿지 않았습니다. 한강에 다리를 놓을 때도, 조선소를 울산 바닷가 모래밭에 세울 때도, 사람을 고를 때는 첫인상 대신 태도와 복원력을 봤습니다. 말투 반듯하고 미소 단정한 사람보다 문제를 만나면 얼굴이 아니라 몸부터 움직이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상담이든 경영이든 선입견은 오판을 낳고 오판은 비용을 부릅니다. 표정이 성격을 비치기도 하지만 그 표정조차 살아온 공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표정을 관리하셨나요? 솔직히 말하죠. 나도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합니다. 그러나 억지 미소는 오래 못 갑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건 표정이 아니라 편안함을 설계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정보가 흐르고 책임이 분명하고 실패를 나무라기보다 다시 해보게 하는 구조를 만들면 사람은 자연스레 표정이 풀립니다. 나의 좌우명 중 하나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였던 이유입니다. 실패를 낙인 찍는 순간 표정은 굳고 조직은 멈춥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핑계로 무장 해제를 예의로 착각하는 이도 많습니다. 어릴 적 친구끼리야 거칠어도 웃고 끝납니다. 하지만 어른의 관계, 어른의 조직은 다릅니다. 경계와 매너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공장 바닥에서든 이사회에서든 실수는 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와 진정성이에요. 내가 착각했네. 미안하오. 이 한마디를 빠르게 내는 사람,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사과가 기술이 되면 가볍고 태도가 바뀌면 무게가 실립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 나는 눈치를 아첨으로 보지 않습니다. 눈치는 상황, 대상, 언어의 경계를 평가하는 종합 능력입니다. 공정이 밀릴 때 누구의 어깨에 부담이 올라타는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느 팀의 사기를 꺾는지, 반대로 누구를 살리는지 읽는 힘이지요. 그래서 나는 늘 물었습니다. 해봤어? 이 말은 행동을 강요하려는 구호가 아니라 상황을 직접 겪어보며 감을 기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로는 눈치가 자라지 않습니다. 현장, 고객, 바람, 소음, 클레임, 거기서 말의 수위를 조절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상처받는 이가 보이면 멈춰라. 수위 조절의 최상위 규칙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람에게 평균값을 매기며 삽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다만 늘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내 평균값은 오르고 있는가? 한 사람의 선택이 바뀌면 개인의 분화도가 오르고 그 상승이 팀의 평균값을 끌어올립니다. 유유상종은 취향이 아니라 수준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직에서 그릇이 큰 사람을 가까이 두려 했습니다. 그 곁에 서면 자기 그릇도 저절로 넓어집니다. 큰 그릇을 옆에 두는 건 운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자 홀로 선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손들 위에 서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어주는 경비, 결함을 먼저 찾아주는 검사원, 이름 없이 현장을 청소하는 분들, 그 손이 없었다면 어떤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느낄 때일수록 묻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것인가? 그것이 착한 척이 아니라 강한 친절입니다. 강한 친절과 정확한 경계, 그리고 행동으로 다져진 눈치, 그것이 관계를 단단히 세우고 한 사람의 얼굴, 한 조직의 얼굴을 바꿉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보면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건축과 같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멋진 외벽을 올려도 무너집니다. 내가 평생 배운 건
경계가 튼튼해야 관계도 오래 간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엔 친구끼리 말막하고 욕도 섞고 방정맞게 웃고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나면 그 자유 안에도 매너와 절제라는 구조물이 세워져야 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친구는 편해야 하지만 편하다고 막대하면 그건 우정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함과 친절을 혼동합니다. 착한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상처를 쌓는 사람입니다. 반면 진짜 친절한 사람은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상대를 지켜주는 사람이지요. 나도 젊은 시절엔 정 회장은 무섭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은 사람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기 위한 강단이었습니다. 선이 흐려지면 회사는 무너지고 가정도 흔들립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늘 사람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봤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실수 후의 태도가 다릅니다.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바로 고개 숙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빠른 사과는 손해가 아니라 신뢰의 투자입니다. 사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도 잘못된 결정이 드러나면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다시 하자. 그렇게 해야 부하 직원들도 솔직할 용기를 배우지요. 눈치는 결국 타인을 이해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말하는 눈치는 교묘한 계산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예측하고 상황의 공기를 읽는 감각이에요.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비가 내릴 때는 일정을 멈추는 대신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줬습니다. 그게 비용보다 훨씬 큰 동기부여의 눈치입니다. 또 거래처가 실수했을 때 나는 질책보다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더 무겁게 전해졌지요. 이게 말보다 강한 눈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듣는 눈치가 부족합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말을 줄이고 얼굴이 어두우면 웃음으로 받아주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자꾸 말을 이어서 스스로를 돋보이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여백을 지켜줍니다. 나는 그것을 공간의 배려라 불렀습니다. 배려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시간을 건네는 기술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평균값의 싸움입니다. 하루 한 번 좋은 선택을 하면 내 평균값이 오릅니다. 회사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태도가 조직 전체의 온도를 바꿉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조직의 수준은 가장 약한 고리의 마음가짐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잘난 사람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분위기를 바꾸고 그 분위기가 회사를 살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의 도움으로 유지됩니다. 나 역시 수많은 이름 모를 손에 빚지고 살았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망치질하던 일꾼, 새벽에 문을 열어준 경비, 서류 하나를 밤새 정리하던 직원들, 그들의 손이 내 성공의 토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후반부에 손의 철학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결국 외롭습니다. 자기 말만 하다가 남의 마음을 놓치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러나 눈치 있는 사람은 관계를 짓고 신뢰를 세우며 세월을 견딥니다. 눈치는 단순한 사회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본능적 지혜입니다. 내가 평생 현장에서 배운 건 이것뿐입니다. 눈치는 돈보다 강하고 말보다 깊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판은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순간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신뢰는 반복된 일상에서 태어나는 결과물입니다. 현장에서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기를 단축하려 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 시간보다 중요한 건 신뢰의 속도였어요. 믿음을 잃으면 아무리 빨리 지어도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첫인상, 말솜씨, 표정 같은 건 잠깐의 화장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 결국
행동의 결이 드러납니다. 겉으론 웃으면서 뒤로 돌아 욕하는 사람, 겸손한 척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래 함께 못 갑니다. 그에 비해 투박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겉으로도 따뜻한 신뢰를 남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손이 굳어 있고 말보다 먼저 몸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은 눈치 대신 양심의 나침반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은 표정과 이미지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얼굴보다 그가 한 약속의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엔 학력과 경력이 적히지만 진짜 이력은 그가 누구를 실망시켰는가, 누구를 끝까지 지켰는가로 결정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돈보다 신의를 우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다시 불립니다. 신뢰는 기억의 형태로 남기 때문이지요. 관계의 균형을 지키려면 자기 존중이 먼저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값을 네가 먼저 매겨라. 남이 정하게 두지 말라. 이것은 돈의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남의 마음도 쉽게 훼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책임감에서 오는 자존감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고집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관계는 줄다리기가 아니라 균형의 예술입니다. 너무 밀면 부러지고 너무 끌면 끊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완충 구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계의 예의예요. 어릴 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말에도 무게를 달아야 합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가 상대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으니까요. 나는 늘 입을 열기 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상처가 될까?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관계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기 세계 안에서만 판단한다는 것. 세상은 항상 변하고 사람의 상황도 다릅니다. 예전엔 웃으며 하던 말이 지금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업데이트된 눈치가 필요합니다. 눈치란 타인의 사정과 감정을 업데이트하는 능력입니다. 나도 회장 시절엔 젊은 직원들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가치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듣지 않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청은 비용이 안 드는 투자다. 사람은 자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상대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었다는 느낌, 그것이 곧 신뢰의 시작입니다. 말로 설득하는 리더는 오래 못 가지만 귀로 설득하는 리더는 세월을 견딥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평가할 때 평균값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점수를 매깁니다. 저 사람은 이건 잘하지만 저건 못해. 하지만 인간은 주식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으로 가치를 재는 순간 진심을 잃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삶이 나아지는가 무너지는가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 그게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볼 때 딱 세 가지를 봤습니다. 눈, 말, 그리고 손. 눈은 진심을 숨기지 못하고 말은 그 사람의 철학을 드러내며 손은 그의 노동과 책임을 증명합니다. 눈이 흔들리고 말이 가볍고 손이 깨끗하기만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결국 손을 더럽히며 지은 사람들이 지탱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금보다 값집니다. 돈은 쌓을수록 무겁지만 신뢰는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신뢰는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막히면 썩고 흘러야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물처럼 관계는 흐름처럼 그게 내가 평생 배운 인간의 공식이었습니다. 리더는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책임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리더십이란 말은 멋있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나중에 잠드는 사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모든 일을 직접 손으로 해 봤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송전탑에 올라가고 공사비가 모자라면
내 땅을 팔았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았죠. 사람은 말이 아니라 모범을 따릅니다. 내가 땀을 흘리면 그들은 숨을 참고라도 나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리더가 먼저 젖지 않으면 누구도 비 오는 현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항상 외롭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있지만 누구보다 혼자 결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방향을 알고 나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발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나는 다리 하나, 배 한 척, 공장 하나를 지을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려움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고 계산보다 경험을 믿는 것, 그것이 내 리더십의 기초였습니다. 어떤 이는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너무 믿으십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믿지 않으면 일을 맡길 수 없지 않소. 물론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생긴 배신은 상처이지만 불신에서 생긴 실패는 폐허가 됩니다. 배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불신은 조직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나는 회의를 할 때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 해봤어? 아니요. 그럼 가서 해봐. 몸으로 겪어야 판단이 서지. 그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현장을 통해 사고하라는 훈련이었습니다. 머리로만 판단하면 말은 날카로워지지만 마음은 둔해집니다. 손발로 느낀 사람만이 인간을 이해합니다.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불완전한 사람을 완성된 결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성격, 사정, 장단점을 읽고 그 퍼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눈치의 최고 단계입니다. 눈치 없는 리더는 조직을 오해하고 말 많은 리더는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나 듣는 리더, 느끼는 리더, 대신 책임지는 리더는 실패해도 존경받습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책임은 내 몫이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리더의 권위는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책임을 짊어지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권위를 두려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뢰로 세운 리더십만이 오래갑니다. 리더의 무게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깊이로 잴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관리하는 기술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겐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실패할 자유까지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내치는 조직은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부하가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실수하지 마. 단, 같은 실수는 두 번 하지 마라. 그 말엔 질책도 격려도 책임도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일꾼을 볼 때 능력보다 복원력을 먼저 봤습니다. 쓰러진 후에 일어나는 힘,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자본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순간의 성과가 아니라 넘어진 뒤 일어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계약이 끊기고 돈이 막히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마다 배운 건 하나입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라. 사람은 바꾸기 어렵지만 길은 언제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의 사람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실수는 괜찮다. 다만 멈추지 말아라. 멈추는 순간 실패가 완성되고 다시 움직이면 그것은 경험이 됩니다. 사업이란 끊임없는 실패의 재활용이에요. 우리가 한 번의 시도로 성공했다면 그건 운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적은 오래가지 않지만 꾸준한 재도전은 살아남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리스크를 떠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는 거래처를 믿고 돈을 미리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배신할 수도 있었지만 믿음은 상대의 거울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상대도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가끔은 속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신뢰의 문화가 회사를 지탱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해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그게 나의 경영 철학이었고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속하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다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남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성장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나는 매번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개선하지 말고 내 다음 발을 내디뎌라. 그게 내가 무너질 듯 서 있던 이유였고 수많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비결이었습니다. 리더십이란 결국 사람을 믿는 용기, 그리고 실패를 끝내지 않는 끈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어떤 절벽 앞에서도 길은 생깁니다. 나는 그 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하고 싶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멈춰서 있지는 말라. 조직이란 단어를 들으면 많은 이가 건물을 떠올립니다. 높은 본사, 반짝이는 간판, 복잡한 보고 체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사람이 맺은 약속의 합입니다. 서로 믿겠다는 약속, 책임지겠다는 약속, 끝까지 가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무너지면 아무리 크고 튼튼한 건물이라도 하루아침에 주저앉습니다. 현장을 다닐 때마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세워진다. 벽돌은 흙이지만 마음은 불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지면 건물은 그저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불씨를 지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불평보다 책임을 먼저 말하는 사람, 남의 잘못을 말하기보다 자신의 몫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직의 기둥이 됩니다. 나는 회장으로서 지시하기보다 조직의 리듬을 조율하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조직은 악단과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 악기만 크게 울리면 소음이 됩니다. 하지만 서로의 박자를 듣고 좋아할 때 그것은 음악이 됩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너희의 음이 작아도 괜찮다. 다만 박자를 놓치지 마라. 그 박자가 바로 조직의 신뢰입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과의 근본은 신뢰입니다. 보고를 올리는 사람보다 믿고 맡기는 사람이 더 큰 일을 만듭니다. 지시가 많아질수록 창의는 줄어듭니다. 내가 그걸 깨달은 건 울산 조선소를 세울 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모래밭에 조선소를 짓는다니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꿈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옮기는 첫 삽질이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계획보다 사람의 진심을 우선했습니다. 계획은 수정할 수 있지만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돈보다 무겁다. 그 말이 회의실 벽에 걸려 있었고 지금도 내 마음의 표로 남아 있습니다. 조직은 결국 약속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연대체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공동체가 됩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자주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하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공보다 사람을 남겼기 때문이요. 돈은 흘러갑니다. 건물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정신을 이어가고 나의 철학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은행 잔고가 아니라 함께 고생한 얼굴들이 내 자산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나누는 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유를 주되 반드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유만 주면 방종이 되고 책임만 주면 공포가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줄 때 사람은 비로소 성장합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기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도 괜찮은가? 그 질문에 그래, 맡길 수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가 바로 다음 세대를 이끌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리더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한계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직원도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고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은 무너지는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강해지고 책임으로 단단해집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사를 위해 일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일하라. 회사는 결국 너희가 세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조직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직을 숨쉬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남으면 돈은 다시 돌아오지만 돈만 남기면 사람도 신뢰도 떠납니다. 나는 돈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건물도 명함도 아닙니다.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얼굴, 그 따뜻한 기억입니다. 그것이 내게 남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돈이란 묘한 물건입니다. 가난할 땐 절실하고 많아지면 불안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고 빚으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돈을 쫓는 사람은 늘 허겁지겁합니다. 돈은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가치를 쫓는 사람에게만 따라옵니다. 나는 언제나 돈보다 신용과 신뢰를 먼저 세웠습니다. 거래처가 손해를 봤다면 내가 대신 책임졌습니다. 계약서보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무거운 세상. 그 시대를 통과하며 나는 배웠습니다. 신용이 돈보다 귀하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회장님,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가치를 만들어라. 가치를 만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돈이 모입니다. 하지만 돈만 쫓는 사람은 결국 돈에 끌려다니며 자기 인생을 잃습니다. 나는 돈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인인지 종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의 주인이 되면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지만 돈의 종이 되면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다루는 힘을 배우는 일이지 돈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후란 넉넉함이다. 돈이 많아서 넉넉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워서 넉넉한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돈은 언제쯤 충분합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충분한 날이 없다. 대신 쓸 줄 아는 날이 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입니다. 나는 돈을 나 자신에게 쓰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데 썼습니다. 공장 기숙사를 지을 때도 학교를 세울 때도 내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돈이 산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합니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만들어라.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신뢰를 쌓고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부의 철학이었습니다. 나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게 가장 훌륭한 학교였습니다. 길거리의 장사꾼, 시장의 어머니, 공장의 노동자, 그들이 내 선생이었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품격이란 말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학위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품격은 태도의 흔적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욕하지 않고 이익보다 신의를 먼저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돈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남을 도와주고 비난 대신 격려를 건네던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 회사를 세웠습니다. 품격은 꾸밈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손,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귀,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잊지 않는 마음. 이 사소한 행동들이 사람의 깊이를 만듭니다.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느꼈습니다. 리더의 품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보다 조용한 책임감, 화려한 말보다 끝까지 지키는 약속,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움직인다. 품격 있는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품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진심과 태도입니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네가 돈을 잃어도 괜찮다. 그러나 품격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우리가 남기는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이름, 신뢰받는 기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돈 많은 회장이 아니라 믿음직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월이 흘러보니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건물은 바뀌고 회사 이름도 바뀌고 내가 지은 다리 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성공과 실패의 숫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얼굴, 현장에서 함께 웃던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젊은 날엔 늘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더 크게 세워야 한다. 그 욕심이 나를 이끌었지만 나이를 먹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빨리 달리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인생을 공사 현장에 비유합니다. 기초를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사람과 신뢰입니다. 나는 사업을 할 때마다 늘 이 두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세웠는가, 신뢰를 지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구조물도 허상입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옳았던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길이 내게는 배움의 길이었습니다. 실패는 나를 단단하게 했고 고통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성공이란 단어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성공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솔직해지고 어제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며 어제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돕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붙인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공사였습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고 삶은 여전히 불공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결과가 늦게 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람을 잃지 마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신뢰는 한 번 잃으면 평생 돌아오지 않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결국 인간은 서로의 손으로 세워집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손, 동료의 손, 그리고 후배의 손. 그 손이 내 인생의 토대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가 되어 그 손들을 붙잡아주고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멀리 나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내 묘비에 한 줄을 새긴다면 그 문장은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었다. 그 한 문장에 내 인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고 의심받아도 끝까지 믿었으며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내 방식이었고 내 신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어라. 행동으로 증명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그것이 내가 후회 없이 살아온 이유이며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삶의 설계도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 사람을 믿고 세상을 건너라. 그게 바로 내가 평생 배운 인생의 마지막 공식이다.